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네, 김선윤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 11시 다 된 시간인데 시청 너무 감사드리고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죠. 자, 현재 뉴욕 증시가 장 출발 자체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보니까 나스닥이 소폭이나마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제발 좀 잘 버텼으면 좋겠는데 겨우겨우 0.04% 정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네요. 자, 좀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우선 그래도 뭐 어찌됐던 큰 하락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내일 시장이 그래도 오늘만큼은 아니겠구나라고 안도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 좀 어떠실까요? 어떻게 좀 많이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희망을 가지고 한번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할까요? 어제도 그렇고 그냥 계속 이번 주 내내 지난주 한 수요일, 목요일부터 해서 너무 힘든 시장의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은 그래도 조금은 이제 조금 살아야 되지 않을까,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걱정인 점은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때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의 하락이 나올 경우 그 아래부터 해서 조금 러프하게 13, 14% 이상의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폭락장의 전조로 보긴 하지만 이미 3월에 나왔기 때문에 더블 딥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더블 딥이 나왔던 적은 시장에서 이 근래에 찾아볼 수도 없어요. 수년째.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니 그에 따른 걱정은 하지 마시고 현재 당장의 시장이 빠지는 이슈 자체는 뭐예요? 미국에서의 대법관, 공화당과 민주당의 파이팅 넘치는 싸움이라는 거죠. 9명의 대법관 중에 한 분께서 조금 지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죠. 종신 계약직이라 볼 수도 있는 대법관의 자리. 그 자리를 두고서 6대3이 될 것이냐, 5대4가 될 것이냐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있어서의 움직임들 자체,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좀 크다는 거고 파월 의장 자체도 지금 좀 트럼프의 조금 얘기를 좀 안 듣는 듯한 그런 좀 모습들. 11월 대선 앞두고 시장이 좋게 버텨주고 잘 있어줘야지만 공화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이 또 아니라는 거. 자, 토요일 날 대법관 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또 미뤄질지 모르겠어요. 자, 어찌됐든 어느 정도 시장의 좀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터라 지금 시장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증시 자체, 다시 나스닥 자체가 약간 조금 밀리긴 하지만 큰 하락은 아니라는 거. 0.04%의 마이너스 수준이라는 거 보신다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을 대응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밀리더라도 내일 시장은 거의 마지막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전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대법관 자리를 두고 싸웠을 경우에도 14%가량, 13에서 14%가량의 고점 대비 하락이 있었는데요. 그 흐름을 본다면 현재의 나스닥 같은 지수의 고점과 하락폭 마이너스 한 12%가량 되는데 하락이 나오더라도 얼마? 1, 2% 정도의 하락이다. 근데 아까 오늘 장 초반의 흐름에서 어떻게 해요? 거의 마이너스 1% 부근이었잖아요. 그러면 거의 도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니 지금부터는 어떻게 시장을 좀 즐겨보자. 그래서 지금 시장부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뭡니까? 유럽 코로나의 확진자 증가에 따른 어떻게 해요? 달러 인덱스의 상승에 따른 영향, 그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위안화 가치의 상승에 따른 원화도 같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환율 하락 수혜주들이 또 중심에 있겠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에서 굳건히 버티고 있고 외인들이 하락 쪽에 베팅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그래도 많은 물량들이 들어왔고 그 중심에서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들의 강력한 매수 시그널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시장은 움직임이 좋아요. 와, 현재 나스닥이 여러분 0.43%가 상승합니다. 순식간에 올라오네요. 와, 새벽 내내 중간에 저 자다 깨가지고 나스닥 지수 오늘 확인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현재 0.48%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힘있게 방송 제가 진행할 거고 또 하나 자 이제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덜어두시고 함께 어떻게 해요? 좋은 종목을 매수하셔서 가셔야겠죠. 내 종목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 상담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어떻게 해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경제TV 김선윤 들어오시고 허반석 상관없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김선윤과 허반석이 같이 있으니까 김선윤으로만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선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종목들 진짜 다 잘 갔습니다. 자, 이제 다시 재밌는 종목들, 단타, 급등 이런 종목들 잘 나오죠. 그리고 정말 좋은 종목들 수시로 아주 자주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야 되고 지금 현재 1,350명 정도 되실 것 같은데 1,500명이 현재 제 방의 맥스 인원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진 않습니다. 일단 1번 방입니다. 1,500 맥스 차면은 2번 방을 계획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차고 나서 이 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반석 전문위원과 제가 같이 종목을 리딩해 드립니다. 들어오시고 대형주 리딩 살벌하게 해드리고요. 또 하나 좋은 종목. 거래량 붙는 종목들. 이거 뭐가 있는 것 같아. 느낌 있는 종목들. 자, 박셀바이오 정말 잘 갔죠. 또 있습니다. 좋은 종목 역시나 말씀드리고요. 더 좋은 종목들 추천을 앞으로는 수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약속드릴 건, 약속 저한테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매수를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높은 수익은 기대하지 마세요. 몇 프로? 네, 2에서 3%, 5% 정도의 수익이 나신다면은 네, 어떻게 해요? 수익 실현하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모든 종목들은 2에서 3%, 5% 이상 싹 다 올랐습니다. 100%입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 네. 달러 가치의 상승,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 하이닉스는 왜 오를까? 사야 되나? 자, 제약바이오주를 분석할 때 뭘 보셔야 될까요? 요즘 개인들의 포트에 한두 개 정도는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있습니까? 2차 전지, 네, 보통 들어가 계시죠?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데 기관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는데 이 가운데서 기관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인이 왜 들어오죠? 외인이 환율 하락에 따른 이슈 맞춰서 빡빡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수혜주들로. 그러면 거기에 맞춘 종목들도 한번 골라보자고요. 자, 그런 종목들을 어떤 게 있는가? 오늘 이렇게 크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근데 제가 꼭 체크해야 될 게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은 사실 달러 지수랑 그다음에 위안화라고 국내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움직여요. 사실 달러 인덱스 차트가 많이 급등을 했어요. 94 중반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제가 92에서 93으로 넘어갈 때에서 약간의 걱정이 있었어요. 이게 94를 넘어가면은 시장이 조금 폭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자마자 오늘 빠지고 어제 급락 나오고 많이 불안했잖아요. 이거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잘 봐라.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 잘 봐야 된다. 그런데 뭐냐면 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달러 가치를 지수화한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어디 들어가 있냐면 다 유럽 쪽이랑 좀 섞여 있어요. 근데 유로화가 57, 엔화, 파운드, 캐나다 달러 뭐 이런 포인트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어떻게 됩니까? 유럽에서 뭐예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대거 증가하다 보니 영국도 지금 뭐 어떻게 해요? 네, 못 움직이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봉쇄 정책을 하겠다고 상황 봐서.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포인트 나오죠. 근데 지금 달러 가치가 막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냥 약간 좀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94.567 이 정도 수준까지 좀 95를 시험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맥스 한계치로 터치하고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는 다시 하락 쪽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장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코로나 이슈. 근데 이게 조만간 다시 항상 이슈가 터질 때 피크잖아요. 그 피크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 섹터를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나스닥 지수 0.68% 상승합니다. 다우가 0.24, S&P 500이 0.35를 상승하고 있으니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마음 편하게 강의를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 섹터 꼭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기관들이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환율이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냐. 언제까지요? 네, 1120까지 지금 예측을 한대요. 1120까지. 근데 사실 오늘은 좀 다시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한데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가 수혜를 받냐면 전통적으로 잘 아시죠? 네. 음식료나 여행이나 뭐 외부에서 해외에서 뭔 재료를 원자재를 사와야 되니까 음식료 같은 경우 여행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높으니까 가서 놀기 편하잖아요. 좀 더 많은 환차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을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지금 해외로 나가야지만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 아웃이 되는 거예요. 네. 원래 항상 떨어지면은 주목을 받고 올랐었는데 아웃이 돼버렸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코로나 이슈만 아니었다면 이 여행주 항공주들은 하락에 따라서 항상 이슈가 됐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작년, 재작년 흐름에서 환율 하락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조금씩은 상승이 나왔었다고요. 재밌었죠? 네.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좀 어쨌든 간에 경기 방어주와 더불어서 환율 하락과 맞춰서 음식료주들은 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잘 갈까요?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이 정말 잘 나오고 있잖아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더 있지 않을까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무조건 SK 하이닉스 관심.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홀딩 하셔야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SK 하이닉스 이따가 차트 봐드리고 설명드릴 건데 언제까지? 하반기, 4분기 보셔야 되고 11월 어떻게 해요? 피크 본격 상승. 근데 4분기부터 해서 상승 주더라도 미리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바닥 확인하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하이닉스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좋은 종목이다. 흔들리지 마시라. 강조드렸고 또 강조드렸습니다. 역시나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힘든 장에서 굉장히 해피하셨죠.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뭐 OLED나 뭐 LCD나 관련해서 중요한 종목도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차랑 기아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금 이슈몰이를 최근에 하는데 조금 약간 빠졌어요. 빠지긴 했지만 근데 여기서 멈출 종목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락 나오면 큰 하락이 나오면 제가 현대차 어떻게 해요? 매수하라고 사인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다만 부탁드릴 건 이런 하락장에 시장 쏠림이 조금 모여 있는데
몇몇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특정 단일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치고 간다고요. 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데 시장 전체가 돌아와 버리면 볼 수 있는 사고 싶은 종목들이 갑자기 눈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급등주들을 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경향이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바뀐다고요. 그러면 하락장에서 급등주를 따라가신 분들은 지수 자체가 상승으로 바뀌는 순간 완전 물려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우리나라에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한 2,000개가 좀 넘습니다. 2,100개 좀 넘을까 그럴 거예요.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시장에 깔려 있는데 이렇게 막 급등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왜 굳이 사시려는지 모르겠어요. 바닥에서 곱하기 2배, 3배 오른 종목 사실 많아요. 대형주는 제외하겠습니다. 장기적 플랜으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작은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 중형주들 이런 거 왜 이렇게 급등할 때 사나요? 2,000개나 있는데. 자, 지금부터 시각을 바꾸겠습니다. 자, 급등주 좋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바닥으로 내려왔잖아요. 살만한 게 많아졌다고요. 말도 안 되는 하락들이 많았다고요. 그 가운데서 종목을 사서 들어가셔야겠죠. 꼭 사고 들어가셔야 된다.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보시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환율 하락의 수혜 종목들이에요. 그나마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행이랑 항공주들은 사실 죄송해요. 여행이랑 항공주는 사실 크게 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종목, 다른 업종군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호텔 신라도 되게 좋긴 한데 조정이 크게 나온다 무조건 매수 사인은 드릴게요. 하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여행과 항공주들은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긴 글로벌적으로 진정되기 전까지는 막 엄청나게 빠른 흐름은 안 나올 거예요. 다만 큰 하락도 없어서 그냥 지금 조근조근 사서 모으시면은 수익은 무조건 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체크를 해드릴게요. 호텔 신라 사도 돼요.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음식료도 굉장히 중요하죠. 원자재를 수입해 오다 보니까 환율 하락으로 이슈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중에서 제가 2개를 뽑았습니다. CJ제일제당과 빙글의 흐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들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려칠 가능성이 조금 많은 종목들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이 2개는 차트를 좀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카메라 잡아주시고 자, CJ제일제당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런 큰 하락에서도 주가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세요? 경기 방어주 성향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잖아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흐름 자체가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죠. 떨어질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시장이 안정화되고 안정화될수록 또 하나 환율 하락에 대한 이슈가 많아질수록 CJ제일제당은 느긋하게 상승을 주면서 올라갈 겁니다. 크게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요? 음식료주들은 경기 방어주 성향이 원체 강하고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음식료주들은 실적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가 된다면 CJ제일제당이 베팅할 수 있을까요? 네버. 절대 못합니다. 뭐하러 이 종목을 건드려. 이렇게 무겁고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종목인데. 그렇죠? 제일제당 보셔야 됩니다. 음식료 좋아하신다면 나는 음식료 사고 싶다면 꼭 포트에 제일제당이 들어가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빙그레예요. 자, 제가 CJ제일제당과 빙그레를 사실 오늘 차트를 안 봤습니다. 이거 자료 어제 만든 자료예요. 빙그레 차트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장과 영향이 있는 그림인가요? 얘가 지금? 보세요. 최근에 시장과 영향이 있는 건가요? 전혀 없죠? 흐름 자체가. 그렇죠? 흐름을 타고 가고 있다고요. 오늘의 하락, 어제 굉장히 상승이 좋았는데 오늘의 하락 흐름 보자면 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 번의 조정이면은 이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매수해야 될 그런 자리긴 해요. 근데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빙그레 같은 경우. 거래가 원체 없어요. 오늘 하루 거래량이 23,000주예요. 상당히 없어요. 어제가 좀 터졌는데 79,000주예요. 네, 많이 없죠.
자, 많이 없는데 꾸준하게 그래도 네,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의 큰 하락에서도 버틸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음식료주들은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포인트에 맞춘다면은 빙그레 같은 경우도 좋겠죠. 하지만 강력 추천드리는 음식료주들은 첫째도 둘째도 CJ 제일제당입니다. 음식료주들을 보신다면은 나는 이거 무조건 넣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기 포트로 넣어두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호텔신라랑 대한항공은 자, 패스를 하도록 하죠. 좋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무조건적으로 좀 봐야 되는 종목들 제가 포진을 시켰어요. 무조건.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종목들은 우선은 디스플레이 쪽은 이거 제 전부 추천주이거나 추천주였어요, 여러분. 이거 가족방 종목이에요. 네. 근데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이슈몰이를 하는 종목군들이거든요.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SK 하이닉스의 이 흐름.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이유, 외인들이 사는 이유. 좀 요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에 대한 이슈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4분기에 포텐 터지는 거, 내년도 빅 이벤트에 대한 포인트들이 가득가득 찼다는 거. 자, 그리고 삼성전자 빼먹으면 섭하죠.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시장 하락 맞았지만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삼성전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매수 들어가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가져가면 그만이에요. 자, 삼성전자는 물론 제가 연금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네, 가족들과 공유하는 연금 종목, 매달 얼마씩 사도 되는 종목이 따로 있지만 삼성전자도 적금하실 바에 차라리 삼성전자를 매달 사시는 게 적금 이자보다 그리고 수익률까지. 적금하시면 여러분 보통 2, 3년, 3년 하시잖아요. 삼성전자를 매달 적금 부어서 사보세요. 네. 과거치 데이터랑 비교해보세요. 네. 결국 주가도 수익, 배당도 받고 전자가 조금 배당을 덜 준다면 우선주를 사시든가 삼성전자 우를 사셔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전혀 문제 없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실 연금 종목이라면 삼성전자 우를 사도 돼요. 근데 나는 우 싫어. 삼성전자 사시고. 그거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고 YMC는 저희가 한번 많이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시간이 그간 많이 빠졌었잖아요. 같이 빠졌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체크해드리는 종목. YMC, 힘스, ICD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ICD 제가 강추해드리고 힘스 강추해드리고 YMC도 현재 구간대에서 강추해드립니다. 자, YMC 매출 확대 가능성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연내 안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힘스 실적 대비한 초저평가 상태로 들어갑니다. 힘스가 12,000원대다? 어머, 이건 진짜 미친 거예요. 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야. 그리고 ICD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어떻게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요거 무조건 사야 돼요. 안 사면은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목들이라고요. 열어보세요. 엄청난 실적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는 현대차나 기아차 보셔야 되고 오늘 만도에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락들 오히려 매수 기회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대차가 부담스러운 뭘 사요? 제가 위아 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하지만 현대차가 하락폭이 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슈팅이 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현대차의 흐름은 이렇게 가다가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시고 갑자기 슈팅이 나와 며칠 동안 상승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한번 팔고 그리고 또 한번 기다렸다가 내려오는 거 보고 사고 반복하면 돼요. 반복하면 돼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판 가격보다 산 가격이 높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최근의 추세를 본다면은
현 구간대는 매수할 수 있는 현대차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크게 얘기 도는 건 현대차가 6, 모비스를 4 비율로 해가지고 3년 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큰 시장에서 도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주 따뜻할 거야. 네, 이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이런 얘기들이에요. 일단 모비스랑 현대차를 이렇게 보는데 현대차 사시고 기아차도 봐도 되는데 약간 기아차는 좀 소외 약간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환율 하락했다는 수혜 종목으로 제가 체크한 거니까 체크하시고 현대차가 더 낫겠죠? 기아차보다는. 기아차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고 현대차가 조금 더 요만큼 더 낫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하이닉스부터 차트를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짧게 볼게요. 하이닉스는. 자, 하이닉스가 어제 오늘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고민을 해보자면 차트는 이래요. 근데 제가 하이닉스 얘기를 항상 드릴 때 이 주봉 차트에서 얘기를 많이 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바닥에 대한 인식에, 바닥 라인에 대한 요 구간을 체크하자는 거예요. 그쵸? 이 라인에서 봤을 때 보세요.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2019년 바닥하고 급등, 바닥 급등, 2020년 코로나 바닥, 그리고 이번에 바닥이었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 라인을 보고 말씀드릴 때 이 구간은 우리가 못 샀더라도, 그리고 코로나 때 우리가 못 샀더라도 최근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네, 샀어야 됐다고요. 매수 가능하다고 질문 나올 때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85,000원을 갈까 말까 하다가 시장이 원체 안 좋았으니 84,300원으로 마감을 하긴 했어요. 자, 그런데 하이닉스의 기본적인 모멘텀 자체가 뭐죠? 실적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거 왜 빠졌어요? 이거 왜 빠졌어요? 참 정말 짜증나는 게 8월 달에 왜 빠졌죠? 실적에 대한 우려감. 네. 기억나세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이에요. 왜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실적 우려감. 뭐예요? 재고에 대한 부분. 보고서들 뭐 안 좋게 나왔잖아요. 딱 3일 빠지고 그다음부터 계속 저렇게 있다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왔는데 뉴스 기사도 안 좋다고 나올 때마다 이거는 매도 찬스가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 좀 살펴보다가 바닥이 확인되는구나 싶으면 어떻게 해요? 매수 딱 들어가야 돼요. 특히나 대형주들은 그런 흐름이라고요. 그럼 LG화학 같은 경우도 현 구간대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상승 분위기를 탈 가능성도 있겠죠. 하락보다는 상승으로의 움직임이 앞으로는 더 잘 나올 가능성도 우선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LG화학은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방송에서 이 추천의 의미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해요? 힘든 상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리딩을 해서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1,500명이 거의 다 되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들어와 주시면 제가 그간의 종목, 급등주들 많이 드렸습니다. 그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풀겠습니다. 풀어서 드릴 테니까 들어오십시오. 네, 이상한 종목도 아니고 바닥에서 올려치는 종목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조금 그나마 제가 기쁘게 조금이나마 풍성하게 만들어 볼 테니까 꼭 같이 하시기를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쪽으로 볼게요. YMC예요. 삼성전자는 뭐 너무 많이 얘기가 나오니까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YMC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저희는 여기서 한번 수익을 냈지만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니었지만 어제 급등이 나왔어요. 어제 또 힘든 시장에서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YMC도 그렇고 몇몇 종목들이 하락에서의 흐름을 버티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수급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자면 뭐 딱히 들어온 거는 없어 보이는데 네, 없어요. 그런데 왜 올라갈까요? YMC라는 종목은 수주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많이 퍼져 있고요.
뭐 연내 안으로 해서 대규모 대형 수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소문도 돌고 있고 그게 맞춰진다면 YMC의 적정 주가는 사실 여기가 아니라 2만 원대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돌다 보니 시장이 크게 밀리더라도 YMC라는 종목은 크게 밀리지 않고 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 실현해서 물론 다른 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지만 또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힘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자, 차트가 지금 바닥에서 올려치는 자리가 나오는 와중에 잘 보세요. 며칠째 차트, 요 근래 시장 하락을 살짝 제외해 버린다면 이 모양이에요. 올라갈 그림이 좀 나오다가 꺾여 버렸어요. 이날. 그렇죠? 사실 시장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월요일부터 계속 안 좋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모습을 좀 그리기 직전이었는데 제가 먼저 얘기하고 나서 다른 방송에 추천도 나오고 뭐 이래저래 잘 좋았어요. 그런데 시장 깨지고 꺾였지만은 이미 힘스 같은 경우에는 12,000원대 계속 사인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지금 12,200원이야. 이거는 완전 진짜 와 이럴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싼데 더 싸졌어요. 자, PBR이 0. 아유 죄송합니다. 좀 아닙니다. 이상하다 했다. 자, PBR이 2.33인데 중요한 그게 아니라 PER이에요. 자, 보세요. 영업이익이 반기에 238억이에요. 말도 안 되죠? 작년에 77억 했는데 자, 그리고 순이익이 183억이에요. 근데 하반기가 더 좋대. 자, 그러면 400억 때려보자. 힘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인데 400억? 1,400 나누기 400? 어머. 이게 몇이야? 3점 몇 배? 4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PER 4배가 안 되는 IT 종목?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무리 안 가도 PER 몇 배? 7, 8배는 넉넉히 준다 치면 15,000원 뭐 이상 갈 수가 있는 종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감하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 현 구간대에서 사실 이 종목 크게 뭐 시장 빠진다고 급락이 나오곤 하지 않는다고요. 바닥에서 잘 잡았잖아요. 제가 뭐 여기서 사인 드리나요? 이런 자리 아니잖아요. 이런 자리 사인 드리나요? 아니잖아요. 적당한 수준에서 13,000원 아래면 사도 된다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자, ICD입니다. 이건 진짜 좀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ICD도 큰 흐름에서 보세요. 보통 요즘에 대부분 IT 종목들 보면은 전고점 자리를 넘어간 다음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많아요. 이런 자리들 넘어간 다음에. 근데 ICD는 그 밑에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그러면 실적은 좋다 이거야? 무조건 좋죠. 네. 실적주 아니면은 반도체 라인 쪽으로는 뭐 이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건들면 안 돼요. 보세요. 작년에 매출이 1,216억, 2018년도에는 2,300억 했어요. 근데 2020년 반기가 1,200억이에요,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240억. 네. 하반기 훨씬 좋답니다. 자, 그리고 순이익 193억. 네. 역시나 더 갈 수 있는 발판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꼭 이런 종목들로 대응을 하셔야지만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전 고점 포인트로 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체크해 드릴게요. 왜 현대차를 계속 말씀드리냐? 시장이 어찌됐든 흔들릴지언정 현대차는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바닥에서 제가 체크해서 말씀드렸고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기도 했어요. 자, 여기서 더 갈 때 큰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사인을 제가 항상 드려요.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네, 좋은 자리. 21선 자체를 깨고 내려갔다. 차트 무너진 거야? 손절각인가? 그게 아니죠. 손절이 아니라 손절 자리는 매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지하셔야 됩니다. 손절의 의미는 사실 없어요. 자, 주식을 잘하는 주식계 고수들은 손절 라인을 여러분들 잡죠. 그렇죠. 손절 라인은 잡을 수 있어요. 전저점이라든가 라인을 이탈한다든가 그 손절 라인을 이탈해서 2번 내려갈 때 자리를
항상 매수 자리로 따라 들어갑니다. 전제 조건은 회사가 실적이 튼튼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성장성이 있는 스토리가 끼가 있는 해자가 있는 종목들이 된다는 거죠. 자, 이 가운데서 현대차 내려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떨어진다. 어머, 이건 사야 돼가 되는 거고 또 내일도 어떻게 해요? 올라가든지 말든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환율 하락 수혜주들을 꼭 체크할 때 꼭 빼먹으면 안 되는 종목들을 기억을 하세요. 이 종목들은 앞으로의 연말까지의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안정적으로만 올라가 준다면 계속 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 인지하시고 단타 대응은 사실 안 되는 종목들이에요. 네, 아시죠? 단타 대응이 아니라 짧게 보시면 안 돼요. 길게 보고 샀는데 뭐 10% 빠진다고 어떻게 큰일 났어. 이런 마인드 하지 마세요. 조금 길게 보시고 대응하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왜 SK 하이닉스는 오를까?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거. 항상 지금 이렇게 환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혜주로서 반도체 종목들은 주목을 받습니다. 항상 주목을 받아요. 이 가운데서 하이닉스는 또 가장 좋은 종목이기도 해요. 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위안화가 올라가고 환율도 같이 갔을 때 사실 국내 증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은 신흥국에서 그래도 엔화 다음으로 가장 안정적인 뭐랄까요, 환율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외인들이 사실 뭐 위안화 이런 거 사기보다는 뭐 대만도 좋지만 우리나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환율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거기서 봤는데 하이닉스는 하반기 실적까지 좋대. 코로나 이후에 약간의 조금 그 재고에 대한 부분을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포인트에 맞춰서 약간 미스가 있었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그리고 항상 하반기에 하이닉스 항상 수혜주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가 어떻게 해요? 네. 외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사는 거야. 마구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외인들이 진짜 계속 사들어갑니다. 계속 사들어가요. 언제까지 살까요? 보통 이런 대형주들 외인들 한번 꽂히면 가격 안 봅니다. 기관들도 그러고 매수 들어갈 때 올라가는 종목 가격 안 보고 그냥 사요. 그냥 사. 올라갔네? 그거 너무 무섭다. 어떻게 사지? 외인 기관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냥 사. 근데 하루만 사는 게 아니야. 며칠, 몇 주 계속 사. 계속 산다고요. 그 흐름이 당분간 SK 하이닉스에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중기적으로 연말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하이닉스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자, 우리 가족방에 한 분 계시는데 85,000원에 네, 들고 계신데요. 우리 가족방 계시는 분의 사모님께서. 근데 85,000원이 다 왔는데 매수가가 다 왔다고 팔고 싶으시대요. 비중이 굉장히 크세요. 근데 아니 이렇게 지금 중심에 있는데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완전 살아있었는데 왜 하이닉스를 팔려고 하시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를 깔아놨는데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던져가지고 나중에 연말 됐을 때 후회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금 하이닉스는 이런 바닥 흐름에서 이 자리에서 여기 지금 있는데 여기서 이게 물리셨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완성이 돼가고 아직 RSI 지표에서도 상승 포인트 터치도 안 했어. 네. 더 갈 수 있는 그림. 연말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수익률을 최소 10% 이상은 볼 수도 있겠죠. 뭐 그 이상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10만 원까지도. 어찌됐든 하이닉스는 손을 대면 안 돼요, 사실. 내가 다른 거 하고 싶다면 이제 하이닉스 내일 만약에 올라가서 15,000원 위로 넘어갈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만 팔아서 많이 빠진 종목들 사시면 돼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사시면 된다고요. 네. 좋잖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위안화 강세 때 항상 외인들이 자금 유입이 가속된다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 아셨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어떻게 4분기까지 지속된다는 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파는 것 자체는 굉장히 조금 리스크 있는 행동이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차트는 보고 말씀드렸죠? 자, 이 수급 보세요. 우와, 저 오늘 사실 하이닉스 못 봤어요. 안 봤어. 이렇게 좋았나요? 요 근래 이렇게 수급 좋았던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진짜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좋았어요? 자, 외인들이 며칠부터예요? 9월 11일부터 연속 순매수 들어왔고 기간이 오늘 149만 주 기간 매수했어요. 와, 이 시장에서 쌍끌이 매수. 야, 외인들이 이렇게 싸그리 잡아요. 지금 한 달 동안 외인들 1,000만 주 샀어. 1,000만 주. 자, 외인들이 1,000만 주를 샀다? 하루 거래량이 적을 때 300만 주, 400만 주 요 선이에요. 오늘 좀 많았어. 600만 주. 와, 근데 이 상황 나왔어요. 기관들 한 달 동안 기관이 많이 안 샀다고요. 최근 들어서 매집 들어오면서 480만 주 잡았어요. 개인만이 물량 다 털리는 흐름입니다. 개인만이. 이거 파실 거예요? 올라온다고? 그간 고생했다고? 연말까지 봐야 된다니까요. 이 상황에서 이걸 판다? 자, 외인들이 이거 1,000만 주, 기간 400만 주 뭐 하루 만에 다 팔 수 있는 수량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외인 기관들 좀 정리하고 나가는 거 보이면 그때 파셔도 돼요. 최소 100만 주 이상 매도세가 좀 강화된다 싶으면 그때 천천히 보셔도 된다고요. 그때 파셔도 안 늦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환율 수혜, 그렇죠? 그리고 또 외인들 땡기고 실적의 기대감. 그리고 외인 입장에서 대형주 봐야 되는데 하이닉스만큼 바닥에 있는 게 없어, 사실. 아예 없어요. 삼성은 좀 위로 올랐잖아요. 매력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 외인 입장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도 보자면 보세요. 오히려 오늘 외인들 매도 나오고 좀 달라요. 흐름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력도 자체가 완전 바닥에. 삼성전자는 지금 한 차례 올라섰잖아요. 올려섰다가 깨지는 흐름이고 하이닉스는 밑에서 올려치고 있잖아요. 자, 느낌 자체가 다르다고요. 완전 다르다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아셨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분석이에요. 자, 제약바이오주들은 뭐 굉장히 높은 PER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끝나면은 PER 자체가 일반 IT 기업처럼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의 큰 제조회사가 돼버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시총 자체가 2천억짜리 이렇게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을 이제 신약을 만드는데 이 신약 가치, 예를 들어서 특정 유방암 치료제, 항암제를 만드는데 그 신약 가치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올해만 3조고,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 이 신약이 만들어지는 2천억이요. 신약이 만들어지는 한 3, 4년 뒤에는 시장 가치가 올라서 6조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10%만 어떻게 먹는다 치자고요. 1조의 10%는 1,000억이에요. 3조의 10%? 네, 3,000억. 신약이 완성되는 먼 미래에서는 더 가치가 커지니까 이게 여기에 더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작은 규모고 더 큰 규모도 많잖아요. 그러니 어떤 신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FDA 1상부터 해가지고 3상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순간 주가는 계속적으로 빵빵빵 튀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임상 1상부터 3상을 넘어가는데. 자, 1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인원은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매일 한 뭐 몇십 명 정도. 이것도 많은 거긴 한데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한국 돈으로 대충 말씀드린 한 10억 정도면 끝나 사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단위가 조금 바뀌어요. 한 여기서 곱하기 10배가 가는 거야. 일상에서. 그래서 한 뭐 100억 정도. 이것도 좀 많은 편이고 한 50억 정도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3상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인원이 다시 여기서 곱하기 10이 되는 거지. 10명이었다가 100명이었다가 1000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진짜 그때 1000억이 돼요. 1000억으로 지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1000억이라는 돈, 시가총액이 2000억짜리 이런 신약 회사들이 이 임상 1000억짜리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100억은 사실 거의 없고 한 50억 정도 이렇게 들어요. 50억에서 100억 정도. 근데 이거 펀딩 받아가지고 할 수는 있단 말이죠. 왜? 이상을 좀 끝내야지 라인 세싱 아웃 기술 수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을 끝냈어. 효과가 좋아. 미국계 기업에서 아 이거 괜찮네. 아 이거 진짜 좋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신약 우리가 살게. LO 체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가가 가는 건데 일상에서 효과가 좋았는데 요거는 살짝 이상에서 많이 움직여 사실. 근데 3상을 가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한계가 뭐냐면 작은 기업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좋은 신약을 개발하는데 이상까지는 어떻게든 버티면서 해요. 근데 이 이상에서 뭐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회사 뭘 믿고 그냥 돈 빌려줄 수 있어요? 그렇진 않잖아. 그래서 뭘 합니까? 시비를 찍는다고 많이. 그래서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성장하는 국면에서 전환사채 발행이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3자 배정을 하려니 찍어주겠다는 사람은 없고 일반 공모하자니 주가는 떨어지면은 먼 크레임 전화가 폭발할 것 같고 그나마 시비를 찍어서 그거를 조금 상쇄하는 흐름들 뭐 공모로 찍기도 하고 시비를 찍는 거예요. 근데 시비를 찍고서 이제 이 이상들을 진행해. 어떤 개발을 해. 성공을 했어. 이슈모를 했어. 이상합니다. 뭐 합니다. 뉴스 나오면 어때? 주가 빡! 근데 시장이 커. 주가 이현상 빡! 그쵸? 근데 시비는 1년 뒤에 어떻게 해요? 네, 엑시트를 시키죠. 그러니까 투자 받아서 진행하다가 주가가 많이 가서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하면은 투자자가 굉장히 해피해지는 건데 나올 때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 이빠이 받는 거지. 오버행 이슈니까. 예. 근데 어쨌든 시비를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해피한 거지. 주가가 떨어지면 리픽싱 해줘. 내 단가 낮춰줘. 예. 그리고 분기마다 이자 줘. 얼마나 해피해. 주가가 올라서 이상 성공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 주가의 갭 때문에 또 몇 배 수익도 나. 이런 종목이 많잖아요. 뭐 필로시스 헬스케어 시끄러웠죠. 네. 그렇죠? 수젠텍 이런 거 지금 CB 전환 청구해가지고 머리 엄청 아프잖아요. 그렇죠?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은 머리 아프지만 CB 투자하는 사람은 해피하다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행되다가 이걸 팔아먹어요. 그러면 그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많게는 뭐 몇천억, 적게는 뭐 몇백억씩 생긴다고요. 그걸 가지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회사 가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돼서 뭐 셀티온 램시마 같은 경우가 자체 개발을 통해서 복제약을 잘 개발해가지고 유럽에 CE 인증 취득하고 출발해가지고 성공 사례로 매출이 조 단위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선 PER이 뭐 100배까지 뜰 수도 있지만 성장이 돼버린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네, 제조 회사가 돼요. 그래서 PER이 점차 떨어지면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 화이자 같은 경우는 PER이 10배가 안 돼요. 아셨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제 이슈거리들과 함께 이 바이오주들을 보는 방법도 사실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는 제가 얘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항상 뭐 일요일 저녁마다 뭐 이제 이 오픈방의 분들만 모아놓고 강의를 따로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대신에 꼭 들어오셔야지만 볼 수가 있어야 네, 들어오셔야 볼 수 있으니까 같이 하셔서 좋은 내용 함께 하시면 좋고 매주 제가 공부도 도와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고 그리고
들어오시면 이제 앞으로는 제가 종목 굉장히 좀 많이 드릴 거고요. 지금 1,500명이 되면은 더 이상 들어오긴 힘들어요. 다음 방 고민 좀 해야겠는데 어쨌든 1,500명까지 들어오시면 또 기분 좋게 제가 시원하게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한 커피 한 100분께 제가 쏠 테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또 시원하게 한잔 하시고 그리고 또 좋은 종목들 제가 계속 리뷰해드리고 추천해드릴 테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